안녕하십니까. 고려대학교 교수 최만수입니다. 이번 편부터 3편에 걸쳐서 Q3를 이용하여 오라클을 기술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번 편은 클래시컬 오라클, 그리고 이어서 2편에 걸쳐서 퀀텀 오라클의 정의와 성질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클래시컬 오라클 정의부터 알아볼까요? 클래시컬 오라클은 블랙박스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사실은 그냥 일반적인 용어로 하면은 함수에 해당됩니다. 다만 컴퓨터에서 사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여기서 보시는 바와 같이 인풋과 아웃풋이 이진수의 스트링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 그림을 보시면 조금 더 이해하기 쉬울 것 같아요. 인풋, 여기 x1, x2, xm, 이 m빗의 인풋이 들어가고 이 함수가 작용을 해서 함수 값으로 G1부터 Gn까지, 그래서 n빗의 인풋이 들어가서 n빗의 인풋이 나오는 그런 함수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용어로는 함수인데 우리가 컴퓨터에서 사용할 때는, 특별한 용도로 사용할 때는 이것을 블랙박스 혹은 오라클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예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m은 그러니까 m이 3, n이 2, 이렇게 m이 그러니까 인풋의 bit이 3개고 n빗, 아웃풋 bit이 2개인 경우를 우선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함수를 정의하는 방법은 그러니까 함수 값을 일일이 정의를 해주면 되기 때문에 여기서 보는 바와 같이 이렇게 인풋으로 0, 0, 1 그리고 인풋 0, 1, 0 둘 다 아웃풋으로 1, 1에 이렇게 나온다라고 정의를 해주고, 또 1, 1, 1은 1, 0이다. 이렇게 인풋에 대해서 차례대로 아웃풋을 정의를 해주면 됩니다. 한 가지, 나머지 값들은 다 0, 0으로 갔기 때문에 여기 우리가 매스매티카에 사용하는 블랭크 패턴을 이용을 해서 이렇게 해주면 편리하게 쓸 수 있습니다. 모든 것을 일일이 다 할 필요 없이 딱 정해진 아웃풋 값이 정해진 거에 대해서만 정의를 하고, 그다음에 그 외의 것들이 한 값으로 간다 그러면 이렇게 패턴, 블랭크 패턴 2개를 사용해서 하면 됩니다. 그러면은 이것은 예를 들어 이 함수 값이 뭐 1, 1, 1도 되겠고, 물론 1, 2, 2 뭐가 됐든 이 함수 값은 무조건 0, 0이 됩니다. 그래서 위에서 정의한 이렇게 특정한 인풋 값을 특정한 것 외에는 모든 것이 0, 0으로 이렇게 세팅을 하는 편리한 방법이죠. 예. 어쨌든 이렇게 여러 가지 방법으로 그러니까 모든 인풋에 대해서 아웃풋을 정의를 해주면 그러면 함수가 정의가 되겠죠. 그러면 이제 가능한 인풋이 지금 빗 개수가 3개이기 때문에 가능한 인풋 값은 8개가 되겠죠. 8개의 값을 이렇게 인풋을 만들어 보고, 여기 차례대로 여기 맵, 여기 슬래시 at은 맵을 기호로 좀 축약해서 쓴 거죠. 그래서 위에서 정의한 이 함수를 인풋 8개의 인풋에 각각에 이렇게 적용을 해 보겠습니다. 그럼 아웃풋이 이렇게 값이 계산이 돼서 나오겠죠. 이것을 좀 보기 쉽게 원투원 대응식으로 이렇게 써보면 좀 더 인풋과 아웃풋을 비교하기가 쉽겠죠. 그래서 위에서 정의한 거 하나만 보면 0, 0, 1은 우리가 1, 1이 되기를 바랬었죠. 그래서 0, 0, 1 여기 있습니다. 여기 1, 1로 나와 있죠. 그래서 우리가 정의한 대로 잘 저장되어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보통 우리가 컴퓨터는 물론 이진수를 다루기가 편하겠지만 우리 인간들은 이진수 다루는 게 그렇게 쉽지가 않죠. 그래서 이진수로 함수를 정의하는 것, 일일이 정의하는 것은 괴로울 때가 꽤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지 않고 인풋과 아웃풋을 이진수의 숫자, 그래서 이진수를 10진수로 바꿔서 이렇게 정의를 하면 위에서 정의한 그 똑같은 함수인데 그것을 인풋과 아웃풋을 숫자로 바꿔서 이렇게 정의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위에서 예를 들어 위에서 0, 0, 1인데 이 0, 0, 1은 이진법 수라고 이게 해석을 하면 0, 0, 1을 이진수의 그 숫자라고 해석을 하면 1이 되겠죠. 그리고 0, 1, 0은 우리가 두 자리 숫자에 있으니까 2가 되겠고, 그래서 1과 2는 3의 값을 갖습니다. 그 다음에 7이 인풋으로 들어가면 이 값이 나오고 나머지는 모조리 다 0이다 라고 정의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경우에 이렇게 우리들은 일상생활에서 십진법 수를 쓰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십진법의 정수로 표현하는 인풋과 아웃풋을 표현하는 게 훨씬 더 이해하기 편하고 정의하기도 편할 수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정의를 하는 게 편할 텐데, 그러면 인풋이 우리가 늘 쓰는 십진법으로 표현을 하자면 8개의 가능한 인풋 값이 있겠죠. 0부터 7까지. 그러면 위에서 마찬가지로 방금 정의한 이 함수를 차례대로 정의를 하면 0, 3, 3 이렇게 각각의 함수 값이 정의해서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 이걸 아까와 마찬가지로 이렇게 인풋과 아웃풋을 비교하기 쉽게 원투원 대형식으로 써보면 이렇게 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위에서 정의한 것과 아래에서 정의한 것들을 비교를 해보면 정확히 일치합니다. 하나만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여기 맨 마지막에 111로 돼 있었는데 그것은 십진법으로 바꾸면 그러면 7이 되겠죠. 그래서 7. 그 다음에 여기 10은 역시 10을 이진법 숫자라고 해석을 해서 이걸 십진법으로 바꾸면 2가 되겠죠. 그래서 7은 2에 해당되는 게 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이렇게 어떨 때는 이진법으로 해도 되고 어떨 때는 십진법으로 하는 게 편하니까 또 어떤 사람들은 십진법으로 정의를 하고, 사람마다 이렇게 정의하는 게 다르면 컴퓨터가 이걸 이해하는 데 굉장히 어려울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누가 정의를 하든 어떤 방법을 써서 정의를 하든 결과는 이 컴퓨터가 혹은 Q3가 사람들의 기호에 상관없이 모든 걸 처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줘야 되겠죠. 그래서 Q3에서는 이런 함수가 정해지면 그래서 이 오라클이라는 함수를 씁니다. 여기 오라클은 그래서 위에서 정의한 함수. 이 함수가 위에서 방법으로 첫 번째 혹은 두 번째 어느 방법으로 정의가 돼 있든 상관없습니다. 이 Q3의 오라클이 그것을 굉장히 스마트하게 잘 처리를 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인풋과 아웃풋의 빗수를 지정을 해주면 그러면 이 오라클이 정의가 됩니다. 그러면 이 인풋이 아까와 같이 이렇게 이진법으로 어떤 사람들은 상관하지 않고 이진법 숫자의 스트링으로 이렇게 인풋을 정의를 할 수도 있을 거고 어떤 사람들은 자기 편의대로 일상생활에서 했던 대로 이렇게 십진법 숫자로 인풋을 줄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면 위에서 이 인풋이 어떤 정의를 썼느냐에 상관없이 이 오라클을 사용하면 이렇게 이진법의 인풋에도 적용을 해도 아웃풋이 똑같이 나오고 그 다음에 십진법으로 줘도 아웃풋이 똑같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두 개를 비교를 해보면 원래 이렇게 이진법으로 정의한 사람과 십진법으로 정의한 사람 상관없이 똑같이 아웃풋이 나오게 되니까 이게 기호에 상관없이 이 오라클을 쓰면 프로그래밍을 하는데 굉장히 편하겠죠. 그래서 Q3는 이렇게 오라클이라는 이 클래시컬 오라클에 해당되는데요. 이 오라클을 정의를 해서 이렇게 인풋의 선호도에 상관없이 똑같이 계산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게 우리가 클래시컬 컴퓨터에만 사용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정의한 것으로도 충분한데 우리가 지금 관심 있는 것은 퀀텀 컴퓨터를 시뮬레이트 해가면서 퀀텀 컴퓨터의 작동 원리를 이해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 클래시컬 오라클을 퀀텀 컴퓨터에 쓸 수 있도록 확장을 해줘야 되는데 이대로 하면 확장이 불가능해요. 왜냐하면 이 클래시컬 오라클은 이 빗수가 다른 거에서 금방 알 수 있었겠지만 이 클래시컬 함수는 일반적으로 역함수가 존재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역함수가 존재하지 않으면 그러면 퀀텀 컴퓨터에서는 정의를 할 수가 없죠. 모든 퀀텀 컴퓨터는 인풋과 아웃풋이 1:1 대응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게이트가 유니터리 오퍼레이터가 되겠죠. 그래서 이 사전 작업이 좀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위에서 정의한 그런 클래시컬 오라클을 그대로 쓸 수는 없고 원투원 함수가 될 수 있도록 우선 바꾸어 주어야 됩니다. 그것을 클래시컬 리버서블 컴퓨테이션을 하는 공부하던 사람들이 이미 만들어 뒀습니다. 그 방법을 사용을 하면 이렇게 원래 x1부터 xm까지가 인풋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 아웃풋이 g1부터 n까지 아웃풋이 나와야 되는데 이걸 이렇게 쓰지 않고 인풋이 들어오면 이렇게 y1부터 yn 아웃풋의 빗수하고 똑같이 해서 확장을 해줍니다. 그 다음에 여기 인풋의 수만큼 더 확장을 해주고 그러면
이제 확장된 것을 보면 인풋의 빗수 m 플러스 n이고 아웃풋의 빗수도 m 플러스 n입니다. 그래서 빗수가 일단 동일해지니까 원투원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겠죠. 그리고 아웃풋을 여기 엔실러 큐빗에 들어오는 이 인풋에 요만큼의 이진법 더하기를 해주면 그러면 이 결과는 이 확장된 함수는 무조건 f에 상관없이 무조건 역함수가 존재해야 된다는 것을 보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는 Q3의 사용법을 익히고 있기 때문에 이 시어럼을 증명을 하지는 않겠지만 이 시어럼에 의하면 이렇게 확장을 해서 정의를 하면 이 함수가 f라는 함수가 설사 역함수가 존재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이렇게 확장된 함수는 항상 역함수가 존재합니다. 그래서 이 클래시컬 오라클을 퀀텀 컴퓨터에서 쓸 수 있도록 확장할 때는 이 버전을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위에서 클래시컬 오라클을 이렇게 정의를 했었죠. 클래시컬 오라클은 말 그대로 그냥 블랙박스 혹은 함수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그대로 두지 않고 이렇게 확장을 합니다. 마치 여기 이진법 더하기를 해주는 것이 C낫과 비슷한 모양이죠. 그래서 기호를 제가 그렇게 디자인을 했습니다. 실제로 이렇게 C낫과 굉장히 유사한 성질을 갖는다는 것을 나중에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 클래시컬 오라클을 퀀텀 컴퓨터로 확장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이 다음 편에서 실제로 어떻게 퀀텀 컴퓨터에 쓸 수 있도록 확장하는지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마치기 전에 이 오라클을 우리가 왜 알고리즘을 공부를 하면서 왜 오라클을 사용하는지 한번 짚고 넘어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오라클은 여러 번 말씀을 드렸다시피 블랙박스에 해당하는데 이 블랙박스라는 개념을 왜 알고리즘에서 사용하느냐, 그것은 이 블랙박스라는 함수를 지정을 해놓고 이 함수의 기능에 상관없이 문제를 이렇게 클래시파이를 할 수가 있습니다. 혹은 이 어떤 주어진 문제를 이 블랙박스를 이용을 해서 솔루션을 제공을 할 수가 있고, 혹은 이 알고리즘, 어떤 해당된 알고리즘은 이 함수의 구체적인 내용에 상관없이 분석하거나 그 다음에 컴플렉시티를 조사를 할 수가 있고, 이렇게 편리한 점이 많기 때문에 이런 블랙박스라는 개념을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퀀텀 컴퓨터도 되도록이면 많은 넓은 범위의 문제를 특정한 기술적인 문제에 상관없이 다룰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가 퀀텀 오라클을 도입을 하는데, 그것은 클래시컬이나 퀀텀이나 똑같습니다. 예,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번 편에서는 이 오라클이라는 개념을 배웠고, 클래시컬 오라클을 퀀텀 오라클로 확장하기 전에 우리가 리버시블 컴퓨팅에서 빌려온 개념을 사용을 해서 확장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이때 사용되는 이 Q3 함수로는 이 오라클이라는 함수가 있고, 여기서는 구체적으로 언급하진 않았지만 이 오라클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 함수가 controlled exp 혹은 controlled power라는 함수가 있습니다. 이 두 함수를 적절히 이용을 하면 굉장히 많은 종류의 알고리즘을 다룰 수가 있습니다. 이번 편에서는 우리가 원리에 대해서는 그렇게 자세하게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만약에 물리적인 혹은 수학적인 원리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여기 제가 쓴 책 4.2절이나 혹은 이 매스메티카의 Q3 도큐멘테이션에 이 퀀텀 오라클이라는 이 튜토리얼이 들어 있습니다. 이 튜토리얼을 보시면 지금 오늘 설명드린 내용들이 잘 정리가 되어 있기 때문에 차분히 읽어보시면 다 이해하실 수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